마켓 트렌드 시간입니다. 기업들의 인수합병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뉴욕 증시는 간밤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과연 얼마나 긍정적일 수 있을지 이분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효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현재 M&A 상황부터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M&A가 지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작년 말부터 재작년이죠. 2012년 말부터 관측된 현상인데요. 이것이 2013년부터 2013년까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트렌드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또 오늘 대부분의 외신을 보면 미국 시장의 상승 이유를 M&A 활성화로 꼽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M&A가 현재 왜 일어나고 있는지부터 우리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약간의 개념적인 것을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경제학에서 토빈의 Q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토빈의 Q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1을 넘어가면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고요. 1보다 안 되면 투자를 줄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념적으로 좀 더 다른 개념이 들어갑니다만, 네. 어쨌든 이 토빈의 Q라고 하는 것이 기업 투자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인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이 토빈의 Q가 최근에 장기 평균치에 근접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기업들의 투자 여력이 좀 확대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토빈의 Q라고 하는 것은 시장 가치와 장부 가치를 비교했을 때 둘 중에 뭐가 더 크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시장 가치가 더 크다라는 거죠. 장부 가치보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싶은 욕구가 당연히 늘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이 토빈의 Q가 늘어나는 구간에서 살펴보니까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과 M&A 증가율이 같이 증가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토빈의 Q가 늘어날 때 기업 투자라든지 M&A 같은 것들이 같이 증가해 왔기 때문에 현재 토빈의 Q가 증가했다라는 점, 즉 기업의 가치 평가에 있어서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여건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이 현재 M&A가 늘어나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 살펴봐야 될 것은 이 토빈의 Q의 증가에 있어서 제조업 산업 생산도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08년, 2009년도에 위기가 나타났을 때 급전직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때의 급변동성을 제외한다면 전반적으로 이 제조업 산업 생산과 생산 능력 그리고 토빈의 Q는 같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제조업 쪽에서의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모두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살펴봐야 될 것은 기업들의 현금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미국 그리고 유럽 쪽에서 나타나고 있는 M&A의 특성은 모두 현금 비중이 늘고 있다는 것인데요. 과거에는 M&A를 하게 될 때 주식을 교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인수를 많이 했었는데 부채를 인수하는 형식으로 많이 됐었는데 최근에는 무조건 현금 인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업들이 현금이 많기 때문에 네. 현금의 절대 금액으로 봤을 때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비중으로 봤을 때도 현금 보유 비중이나 순현금 흐름의 비중이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업들이 지금 현금도 남아 돌고 기업 투자를 할 만한 그런 여건이 조정되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 M&A를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업들의 투자를 늘리는 흐름에 있어서 생산 설비나 고용 등에 늘리는 것보다는 M&A를 활성화하고 있다는 이런 트렌드 꽤 주목을 해볼 만한 것 같거든요. 왜 M&A에 이렇게 집중하는 걸까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산업의 효율화를 위해서 나타나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네. 또 남아도는 현금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활용하는 것이 좋겠고, 또 하나 지금 이제 경기가 정상화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자산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원래 살려고 했던 기업을 못 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금리가 올라가기 전에 사람들이 채권을 빨리 차환 발행하는 것처럼 갖고 있는 현금을 이용해서 빠르게 기업들을 사는 것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어떤 트렌드를 가져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최근에 이제 M&A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기업과 그 기업이 해당하고 있는 종합주가지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최근에 지방 SO를 계속 M&A 해나가고 있는 컴캐스트가 S&P보다는 수익률을 많이 늘려나가고 있는 국면이거든요.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마찬가지로 케이블 업계는 점점 사양 산업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컴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끊임없는 M&A를 통해서 자기 혁신을 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금융의 경제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산업별로 봤을 때는 이제는 별거 아니야 이렇게 평가를 했을지 몰라도 실제 주가는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고 실적도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도 일본에서 최근에 니케이 지수의 흐름 구간은 수익률 격차를 굉장히 크게 넓혀가고 있습니다. 네, 소프트뱅크가 이제는 일본 내에 속해 있는
3위권의 통신그룹이 아니라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통신사를 인수하려고 하는 이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 관점에서 최근에 수익률 격차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M&A를 시도하고 있는 기업들의 전반적인 주가 상황은 아주 좋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다음에 글로벌 M&A 규모나 성장률, 주가 지수의 측면을 봤을 때 M&A가 늘어날 때 전체적으로 성장률이나 주가 지수도 모두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M&A가 이렇게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은 현재 구간에서 회복되고 있다는 것은 과거처럼 어느 정도 시장의 성장률이나 아니면 주가지수 기준으로도 회복할 수 있다는 기업들의 믿음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도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건 M&A 결정 같은 것들은 누가 내릴까요? CEO가 내리거든요. 대주주라든지 CEO 같은 기업의 가장 최상위층이 내리는 결정이기 때문에 가장 최상위층이 바라보는 경기의 시각이 비교적 밝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또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역별로 살펴봤을 때는 최근 들어서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나 아시아 지역에서도 M&A 거래 건수나 금액이 같이 증가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가리지 않고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비중으로 봤을 때도 지금 미국이나 아니면 신흥국 비중을 따져봤을 때 거의 절반 수준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경제 비중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M&A 비중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빠르게 좀 늘고 있는 양상으로 봤을 때 M&A 자체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적으로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M&A가 증가할수록 성장률에도 긍정적이다. 그리고 신흥국에도 M&A 이슈들이 좀 번지고 있다는 말씀 주셨는데요. 우선 최근에 가장 크게 기억에 남는 M&A 이슈였다면 페이스북이 왓츠앱을 인수했던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주목할 만한 사례들이 있었나요? 네, 이제 최근에 M&A를 보시면 준비된 그림부터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그렇고요, 미국에서도 그렇고 부동산 업체의 거래 건수가 가장 많고요. 금액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인 추이는 거래 규모로 봤을 때는 정보통신이 가장 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워낙 부동산 자체가 크게 죽었기 때문에 덩치를 키우고 효율화하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러운 구조조정 과정 속에서 M&A가 급증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최근에 산업 컨버전스로 인해서 정보통신 쪽에 전반적인 상황들이 크게 좋아지고 있다, 개선되고 있다. 그리고 더 새로운 먹거리를 찾기 위한 노력들이 나타나면서 M&A가 활성화되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 나타난 것이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의 빅데이터 기업들의 인수합병 사례인데요. 델이나 SAP, EMC, HP와 같은 이미 굉장히 커버린 큰 기업들이 스타트업 기업들을 엄청나게 많이 인수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빅데이터라든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IoT, 사물인터넷 같은 것들을 하기 위한 신사업들을 위해서 꾸준하게 이들이 M&A의 영역을 넓혀나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좀 비교적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빅데이터 시장 역시도 M&A에 최근에 나서고 있다는 말씀 주셨는데 이렇게 글로벌 M&A 트렌드에서 국내 투자 아이디어도 얻어보고 싶거든요. 쉽게 떠오르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최근에 어떤 평가가 나오고 있냐면 돈이 들지 않는 신자원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향후 글로벌 시장의 빅데이터 시장 전망인데요.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성장률이 3%에서 4%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글로벌 기준으로 연간 10% 이상의 꾸준한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글로벌 성장률의 2배가 넘는 성장률이기 때문에 이 관련된 산업에 투자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국내 관련주들을 좀 꼽아보자면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최근 삼성전자가 시스코나 아니면 구글과 삼각 편대를 맺고 네트워크 전문기업, 하드웨어 전문기업, 그리고 소프트웨어 서비스 전문 기업이 뭉쳐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는 큰 그림에서 보면 지금 갤럭시 S5와 같은 일부 하드웨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네. 서비스 산업의 진출을 위한 추가적인 시장을 노리고 있는 전략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 쪽뿐만 아니라 통신 장비를 아우르는 통합 솔루션의 가능성을 보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장기 투자를 가져가야 될 것 같고요. 국내 빅데이터 시장 내에서는 포털과 통신, 그리고 SI 쪽 정도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포털은 뭐 다 아시겠지만 검색을 해보면 빅데이터 중심의 검색이 되고 있죠. 네. 이런 관점에서 포털 대형주 두 종목을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통신주나 SI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런 빅데이터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플랫폼이 필요한 거죠. 이런 플랫폼 관점에서 포털주와 함께
통신주들, 그리고 이런 기술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소프트웨어 서비스 기업인 SI 기업들, 상장된 기업은 SK CNC밖에 없습니다만 향후 LG CNS나 삼성 SDS 같은 경우에도 상장 가능성이 좀 제기되고 있다는 관점에서 장외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지분을 포함하고 있는 지주회사 LG에 대한 관심이 장기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 주셨다시피 하드웨어 부분이나 포털까지는 M&A 이슈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통신과 SI 분야는 뚜렷하게 좀 보이지 않는 것도 같습니다.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통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통신주들도 이제 성장이 정체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해외로 나가서 무언가를 개척하든지 아니면 내부적에서는 일본 기업과 마찬가지로 스타트업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인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디어가 톡톡 튀는 그런 스타트업 기업들을 KT가 과거부터 육성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효과적으로 나타난다면 결국 이 기업들의 새로운 성장 동력, 새로운 먹거리가 탄생을 하는 것이 될 것 같고요. SI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미 해외 쪽에 많이 진출을 해 있고 국내에서 정책적으로도 빅데이터를 육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수주 소식이 이미 나온 SK CNC라든지 LG CNS 그리고 그룹의 이제 여러 가지 관련된 빅데이터들은 해당 기업들이 가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들 기업들의 새로운 먹거리가 기존의 기업망 연결 정도가 아니라 새로운 먹거리가 탄생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최근에 삼성전자는 시스코와 구글 등과의 협력에 나섰죠. 긍정적이라는 말씀 주셨고요. 빅데이터 관련해서는 네이버나 다음까지도 관심 유효하다. 그리고 적극적인 성장 동력을 찾아 나서야 하는 통신주도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켓 트렌드 김종효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